후보자께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서 웃으시고 아주 큰 소리로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김한규 간사가 아은혁 후보는 부인 사별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 정계선 후보를 웃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윤석열이 형사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더 추징하겠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나는 구속되지 않고 감옥 가기 싫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비겁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2년 7개월 했다고 하면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한테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일생남을 집어넣은 사람이 내란 수개가 감옥 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에만 하겠다? 이것은 마치 이 비교를 하는 것은 나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요. 이분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해결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최서연 이런 사람들도 내가 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다 송달하는 것도 거부하고 공수처나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죠.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참 윤석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마 말씀 못 하겠어요? 네. 네, 잘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건 나쁘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후보자께서 권한대행의 탄핵 이걸 3분의 2인가 2분의 1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추궁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151명이 정적수다. 이렇게 국회 내부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답변하시라 했는데 답변하실 필요가 없게 됐는데 네. 그냥 답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걸로 족한 거예요? 네. 네,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엄 선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용공세력이다.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권 간첩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제가 두 조직을 잡아서 구속 기소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소위 민노총 간첩이다 하고 잡으러 가면서 국가정보원 이 마크를 단 그런 잠바를 입고 가더라고요. 세계 정보기관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미국도 그런다라고 답변하더니 미국은 FBI예요. FBI는 수사기관이지 정보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 민노총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시죠? 정확하게는 오케이, 잘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간첩 하나도 못 잡은 정권이에요. 이 박지원이가 그들이 말하는 용공 세력이라는 3대 빨갱이라고. 저희 선친이 독립유공자예요.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제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략하던 사람들이 계엄을 하면서 용공 세력으로 모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비난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분단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독소조항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국정원장을 하면서 기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간첩법에 대해서 정보사가 많은 블랙존들의 명단을 중국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간첩죄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업 스파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간첩죄는 북한이 아니라 외국에 이러한 문제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가 소위 윤석열이가 말하는 빨갱이 박지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을 제출돼 있어요. 지금 그게 법사위에 있어요. 소위 통과해서 전체 회의에 계류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말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잡하게 형사사건은 안 가고 공수처는 안 가고 헌법재판소 이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내란 수괴가 분명하다. 여러 가지로 봐서 생각하는데 우리 헌법재판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얼굴이 굳으시네. 네. 아까 정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 문제 대신에. 예. 네, 뭐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탄핵 소추를 당했다고 대통령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뭐 계시는 거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께서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를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정답이고. 네. 그러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예요?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네. 그러한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더 답변 잘하네요. 어떻게 됐든 저는 우리 정계선 후보자님이 남편, 본인 다 깨끗하게 잘 살으셨고 공부도 잘했고 의사도 될 뻔했고 법원장이 돼서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모든 임무를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시대적 요구가 빨리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로 정상화해서 탄핵 문제를 저는 용인해라 각하해라가 아니에요.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하는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꼭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잘 수행해 주실 각오가 돼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 너무 경직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휴식 시간을 드릴게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도 5시에 있어서 우리도 좀 거기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게 1시간 됐는데요. 앞으로 3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